흥부와 놀부. 옛날 어느 마을에 흥부와 놀부 형제가 살았어요. 동생 흥부는 착하고 형 놀부는 욕심쟁이의 심술포였지요.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놀부는 흥분의 가족을 내쫓았어요. 엄마, 배고파요. 밥 주세요. 아이들이 울며 보채자 흥부는 놀부를 찾아갔어요. 형님, 쌀 좀 구워주세요. 하지만 놀부는 쌀쌀맞게 거절했어요. 뭐야, 너한테 줄 쌀 없으니까 어서 나가. 봄이 되자 흥분의 집 처마에 제비가 집을 지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기 제비가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아이고, 가엾어라. 다리가 부러졌네. 흥부는 아기 제비를 정성껏 치료해 주었지요. 다음 해 봄이 되자 따뜻한 남쪽 나라로 갔던 제비들이 돌아왔어요. 제비는 마당을 돌더니 물고 있던 씨앗을 떨어뜨렸어요. 아니, 이게 웬 박씨람? 흥부는 울타리 밑에 박씨를 심어 정성껏 가꾸었지요. 싹이 트고 덩굴이 자라더니 박이 주렁주렁 열렸어요. 박이 다 익자 흥부와 아내는 톱으로 박을 탔어요. 슬근슬근 쓱싹 쓱싹 쩍. 아니, 이게 웬 보물이야? 박 속에는 금, 은, 보화가 가득 들어있었어요. 흥부네는 금방 부자가 되었지요. 두고 봐. 난 흥부보다 더 부자가 될 테니. 셈이 난 놀부는 제비 다리를 일부러 부러뜨린 다음 고쳐주었어요. 다음 해 봄, 놀부네 집에도 제비가 박씨를 떨어뜨렸지요. 얼씨구, 이제 부자 될 일만 남았구나. 놀부는 박씨를 심고 나서 소리쳤어요. 어서 쓱쓱 자라거라.
드디어 박이 다 익어 탈 때가 되었어요. 놀부와 아내는 마주 앉아 톱질을 시작했지요. 슬근슬근 쓱싹 쓱싹 쩍. 그런데 박 속에서 도깨비들이 튀어나오더니 방망이를 휘둘렀어요. 구구구구구, 그만, 그만. 내가 너무 욕심내고 심술을 부렸어. 놀부는 그동안 잘못한 일들을 뉘우쳤어요. 흥부와 놀부는 사이좋게 잘 살았답니다.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산골 외딴 집에 어머니와 오누이가 살고 있었어요. 하루는 어머니가 잔칫집에 일을 하게 되었어요. 엄마 올 때까지 문 꼭 잠그고 있어야 한다. 네, 엄마. 맛있는 떡 많이 가져오셔야 해요. 하지만 어머니는 어두워지도록 돌아오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밤늦게 잔칫집 일을 마치고 고개를 넘어오고 있었어요. 어흥, 배고픈데 잘 만났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갑자기 호랑이가 나타나 어머니는 떡을 주었지요. 호랑이는 떡을 다 먹고는 어머니까지 꿀꺽 삼켰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옷을 입고 오누이 집으로 갔어요. 얘들아, 엄마 왔다. 문 열어라. 우리 엄마 목소리가 아니에요. 바람을 많이 쐬었더니 목이 쉬어서 그래. 그럼 손 좀 보여주세요. 호랑이는 털이 북슬북슬한 손을 디밀었어요. 손에 웬 털이 이렇게 많고 꺼끌꺼끌해요? 일을 많이 해서 그렇지. 문틈으로 호랑이를 본 오누이는 재빨리 뒷마당으로 나가 우물가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하지만 호랑이는 오누이를 금방 찾아냈어요. 너희 어떻게 나무 위까지 올라갔니? 참기름 바르고 올라왔지. 오빠가 꾀를 내어 대답했어요. 그런데 동생이 모르고
말을 해버렸어요. 도끼로 찍고 올라오면 되는데. 그래? 호랑이는 얼른 도끼를 가져와 나무를 쿵, 쿵 찍으며 올라왔어요. 아, 어쩌면 좋아. 호랑이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자 바들바들 떨던 오누이는 두 손을 모으고 빌었어요.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그러자 하늘에서 동아줄이 스르르 내려왔어요. 오누이는 재빨리 동아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호랑이도 오누이처럼 하늘을 보며 빌었어요. 저한테도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그러자 이번에도 동아줄이 스르르 내려왔어요. 요 녀석들 꼭 잡고 말 테다. 하지만 호랑이에게 내려온 것은 썩은 동아줄이었어요. 호랑이는 동아줄이 툭 끊어지는 바람에 수수밭으로 떨어져 죽고 말았지요. 하늘로 올라간 오빠는 해가 되고 동생은 달이 되었어요. 하지만 동생은 밤에 다니기 무섭다며 해가 되게 해달라고 빌었어요. 그래서 동생이 해가 되고 오빠가 달이 되었지요. 해를 보면 눈이 부신 것은 부끄러워하는 동생이 자기를 쳐다보지 못하게 빛을 내뿜기 때문이래요. 효녀 심청. 옛날 도화촌이라는 마을에 청이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얼마 뒤 청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어요. 앞을 볼 수 없는 청이 아버지는 젖을 얻어먹여가며 어렵게 딸을 키웠지요. 청이는 잘 자라 15살이 되었어요. 어느 날 청이 아버지가 냇물에 빠지고 말았어요. 어프, 사람 살려. 다행히 지나가던 스님이 구해 주었지요. 부처님께 공양미 300석을 바치고 기도하면 눈을 뜰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까? 앞을 볼 수 있다면 꼭 바치겠습니다. 청이는 아버지가 앞을 볼 수 있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때마침 뱃사람들이 제물로 바칠 사람을 구하러 왔어요.
공양미 300석을 준다면 제가 가겠어요. 청이는 공양미 300석을 받기로 하고 집을 나섰어요. 불쌍한 아버지, 꼭 눈뜨시어 편히 사세요. 뱃사람들을 따라 배에 탄 청이는 인당수라는 곳에 이르자 바다로 풍덩 뛰어들었어요. 한참 뒤 정신을 차린 청이는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용왕님이 효녀 아가씨를 모셔오게 했습니다. 용왕님, 그럼 여기는 용궁인가요? 네, 곧 용왕님과 어머니를 만나게 될 거예요. 마침내 어머니를 만난 청이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청아, 너는 다시 살아나게 될 거야. 행복하게 살렴. 어느 날 바다에 커다란 연꽃이 떠올라 임금님께 바쳐졌어요. 연꽃 속에는 꽃처럼 예쁜 아가씨가 있었지요. 저는 심청이라고 하옵니다. 그 후 청이는 왕비가 되었어요. 저희 아버지처럼 앞 못 보는 분들을 위해 잔치를 열어주세요. 청이 말에 임금님은 궁궐에서 잔치를 열기로 했어요. 한편 여전히 앞을 볼 수 없는 청이 아버지에게 뺑덕어멈이 찾아왔어요. 제가 밥도 짓고 빨래도 해드릴게요. 하지만 뺑덕어멈은 일은커녕 놀기만 했어요. 나라에서 앞 못 보는 사람들을 위해 잔치를 열어준다니 가봅시다. 청이 아버지는 뺑덕어멈과 함께 집을 나섰어요. 하지만 못된 뺑덕어멈은 가는 길에 청이 아버지 돈을 훔쳐 달아났어요. 청이 아버지는 잔치 마지막 날에야 겨우 궁궐에 도착했어요. 청이는 초라한 노인을 보자마자 달려갔어요. 아버지! 뛰신데 나를 아버지라 하오. 저예요, 아버지. 저 청이에요. 뭐, 청이라고? 이게 꿈이냐, 생시냐? 청이 아버지가 기뻐하며 딸의 얼굴을 만지려는 순간 눈앞이 환해졌어요. 세상에, 효녀 덕분에 내가 눈을 떴네. 임금님께서
우리 마을에 큰 상을 내리신대요. 기쁜 소식이 전해지자 마을 사람들은 잔치를 벌였어요. 그 뒤 도화촌에는 효자, 효녀가 더 많이 나왔대요. 콩쥐와 팥쥐. 옛날 어느 마을에 콩쥐라는 아이가 살았어요. 콩쥐는 어머니가 아파서 돌아가신 후에 새어머니를 맞이했어요. 심술 맞은 동생 팥쥐도 생겼지요. 그런데 아버지마저 돌아가시자 새어머니는 콩쥐를 구박하기 시작했어요. 넌 헌옷으로 갈아입고 일이나 해. 콩쥐는 힘들게 일하고 팥쥐는 놀면서 콩쥐를 약올렸어요. 어느 날 새어머니가 팥쥐만 데리고 잔칫집에 가며 말했어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큰 독에다 물을 가득 채워놔. 하지만 구멍 뚫린 독이라 물이 채워지지 않았어요. 어떡하지? 물이 채워지지 않네. 그때 두꺼비가 나타나서 말했어요. 내가 구멍을 막고 있을 테니 물을 길어다 부렴. 구멍난 독이 어떻게 물을 채웠지? 잔치에서 돌아온 새어머니는 깜짝 놀라더니 이번에는 나무 호미를 주며 자갈밭을 매라고 했어요. 콩쥐가 자갈밭을 갔는데 나무 호미가 툭 부러졌어요. 그러자 황소가 나타나 밭을 매놓고 갔어요. 어느 날 새어머니는 팥쥐만 데리고 원님 행차 구경을 가며 말했어요. 벼 석섬 찧어놓고 수수도 모두 베어놔. 게으름 피우면 혼날 줄 알아. 콩쥐가 한숨을 쉬고 있을 때 참새들이 날아왔어요. 콩쥐야, 우리가 도와줄게. 참새들은 벽껍질을 콕콕 쪼아 까주었어요. 수수밭에 간 콩쥐는 힘들어서 엉엉 울었어요. 그때 구름 속에서 어머니가 나타났어요. 콩쥐야,
수수는 내가 뵐 테니 원님 행차에 가렴. 콩쥐는 어머니가 준 새 옷에 꽃신을 신고 원님 행차를 보러 갔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구경하던 콩쥐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나, 빨리 집에 가야겠네. 급히 징검다리를 건너던 콩쥐의 꽃신 한 짝이 벗겨져 냇물에 동동 떠내려갔어요. 얼마 뒤 원님이 콩쥐의 꽃신을 들고 말했어요. 여봐라, 이 꽃신의 주인이 누군지 찾아보아라. 꽃신을 들고 여기저기 주인을 찾으러 다니던 이방이 콩쥐네 집에 왔어요. 새어머니는 얼른 팥쥐에게 신겨보았지만 발이 커서 맞지 않았어요. 꽃씨는 콩쥐 발에 꼭 맞았어요. 콩쥐가 잃어버린 신발이니까요. 드디어 신발 주인을 찾았군요. 저와 함께 가시죠. 원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방은 콩쥐를 원님에게 데려갔어요. 콩쥐는 원님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원님은 못된 새어머니와 팥쥐를 크게 혼내주려 했지만 콩쥐가 말렸어요. 참으로 고운 마음씨를 지녔구려. 착한 콩쥐는 원님의 아내가 되어 행복하게 살았답니다.